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더 양씨입니다. AI로 우리는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의미한 정보를 뜻합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매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를 차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카페가 많은 곳에 차려야 할까요? 카페가 적은 곳에 차려야 할까요? 당연히 적은 곳에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찾게 될 테니 적은 곳이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카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강남역 반경 1km 내에만 해도 몇십 개가 넘는 카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차라락 펼쳐서 하나하나 규모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만들려는 카페가 더욱 경쟁력이 있고 성공하기 수월하겠죠? 이때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날 것의 데이터와 정제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횟수로 정제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한 뭉터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중에 인삼을 찾을 수도 있고 예쁜 장미도 찾을 수 있지만 잡초 사이에 껴있어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필터링하여서 원하는 정보만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하죠. 이후에 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이를 서비스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입니다. 우리는 로우 데이터를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 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잘 차곡차곡 넣어서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넣을 때 단순하게 잡초 더미를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잡초란 일단 풀이겠죠? 풀이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길이가 각각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색상이 다르고 잡초의 종류가 다를 겁니다. 그중 꽃을 피운 것도 있고 줄기만 있는 게 있고 뿌리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진 한 줄기의 잡초를 하나씩 분리하여 저장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한 겁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 중에 빨간색 꽃을 틔운 잡초를 찾습니다. 그게 장미겠죠? 쿼리라는 요청을 날려서 해당 정보를 빠르게 찾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 꽃을 틔운 것이라는 질문인 거죠. 그것을 던지면 그 결과를 필터링하여 찾아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가 1m이고 꽃이 피었고 빨간색 꽃이고 가시가 달렸고 등등등 많은 미사여구가 붙게 되는데 이걸 모든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빨간 꽃을 원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꽃이 핀 잡초의 데이터이죠. 이 데이터들은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꽃이 피었는가?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리스트만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yes라고 한 리스트들을 별도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특징을 또 나눕니다. 가시가 달렸는가? 꽃은 무슨 색인가? 뭐 이런 걸로 말이죠. 그러면 질문을 1번 했을 때 여러 데이터를 다 읽고 답변해 주는 것보다 꽃이 있는가? 빨간색인가? 라고 간단하게 두 개의 질문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질문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안 읽어보고 결과를 찾아주니 훨씬 빠르고 간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도가 잡초 얘기만 하더라도 매우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다루려는 데이터는 수십 배 이상이 복잡하여서 이를 간결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컬렉션이라는 폴더 개념의 공간으로 분리해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하고 편한 방식대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물론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한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쭉 놔둬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컴퓨터는 한계가 있다 보니 가진 리소스 대비 빠른 결과를 출력해 주려면 구조를 간결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엔 백엔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PI란 말 들어보셨죠?
API의 본뜻이 뭐냐 하면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이자 질문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쿼리를 날린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결론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꽃이 핀 잡초를 찾아라고 질문하는 이 쿼리라는 것을 API가 대신해주게 코드를 짜는 것이 백엔드의 핵심입니다. 너는 꽃을 찾는 API야. 내가 꽃을 찾아라고 요청하면 너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꽃이 핀 잡초를 찾아서 가져와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너의 역할이야 라고 코드를 쓰는 게 API라는 겁니다. 이 API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 누가 와서 잡초 중에 꽃이 달린 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API가 작동하여 답변을 할 수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클라이언트 즉 유저가 웹사이트 화면 내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백엔드로 전해져서 요청이 왔으니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봐라고 요청하는 작업을 백엔드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백엔드에 작업이 되어 있는 API 코드가 실행되면서 요청사항을 그대로 실행하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꽃이 핀 잡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데이터를 유저 화면에 반환해주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백엔드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평소에 백엔드는 가만히 있다가 요청이 오면 그때 작업물을 전송해주는 게 보통의 백엔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동안 무슨 요청이 오나 안 오나 깜빡깜빡거리면서 스스로 로그를 초 단위로 만들어내거나 하면서 대기 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요청을 받으면 그때 로그를 뿜어내면서 작업을 실행하여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면 로그로 마무리까지 나타내게 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친구가 됩니다. 여기까지 백엔드에 대한 개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상점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백엔드를 구축하는 일을 해봅시다. 우선은 데이터 고 KR을 가줍니다. 여기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필요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상점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자, 지금은 키로로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줬고 그 안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파일 압축을 풀었습니다. 엑셀 파일이 빼곡하게 들어갔네요. 데이터 열람 방법을 위한 설명서도 있고 좋습니다. 현재 파일들을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될 수파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을 구현하게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키로는 무료로 손햇살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커서를 쓰시는 분들이나 클로드 코드를 쓰지 않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번 화이트리스트 대기를 요청해서 다운받고 사용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권한에 대한 허용을 물어보는데 그것 빼고는 아주 빠르고 시원시원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색하면 어떻게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론트엔드까지 연결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권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저렇게 명령어에 대해서 허용을 해놓으면 추후에 똑같은 명령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권한 허용이 됩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내에 저렇게 러프하게 데이터 파일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준비만 해놓은 거지 심지어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정제할 건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어떻게 잘 써먹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령어를 넣어서 설치할 거 설치하고 하라는데 이왕이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파베이스의 정보인 키값을 env 파일에 넣으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넣을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열쇠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파베이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수파베이스는 오픈소스이며 무료로 제공해주는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뉴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플랜을 $0 즉 무료 플랜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간단한 설정들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네임도 잘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전이라는 걸 설정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점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 연결할 텐데 그래도 그 위치가 한국에 있는 게 낫겠죠? 한국을 찾아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 들어가면 초기 화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가 처음에 많고 복잡하고 영어고에서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별로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히 키를 찾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GUI를 통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본 목적인 API 연결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프로젝트 URL이고 API 중에 안온 퍼블릭 키입니다. 둘 다 중요하니 복사해서 .env 파일에 복붙해 놓도록 합시다. 실제로 마지막 키 정보를 찾는 방법은 왼쪽의 사이드바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칸이 마지막에 있고 그것을 누르면 API 키라는 메뉴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안온 키와 서비스 롤이라는 시크릿 키가 나옵니다. 해당 키를 보이게 해서 복사하고 .env 파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보시는 .env 파일 수파베이스 안온 키, 수파베이스 서비스 키 변수에 각각 해당 키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습니다. 이미 AI 에이전트가 테스트용으로 이런저런 코드를 짜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프론트엔드 폴더까지 만들면서 작업을 다 해준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한번 프론트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색어에 필터까지 설정하게 만들어줬네요. 제가 원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을 넣어봤는데 데이터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거나 데이터 호출에 문제가 있거나 프론트엔드와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코드 연결을 통해 수파베이스에 데이터를 다 넣어달라고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프론트엔드 웹사이트를 띄우면서 요청한 내용이 로그로 나타났었네요. URL 설정이 맞지 않다거나 뭔가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에러 로그가 떴어서 해당 내용을 모두 넣었습니다. 방금 전에 넣은 콘텍스트가 길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별도의 세션을 추가로 켜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코드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이 일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코드 스캔을 할 때는 새롭게 콘텍스트 윈도우를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대화창을 새로 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로그를 보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문자가 들어가 있나 봅니다. 언제 저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네요.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니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잘 되었지만 안에 테이블이 없다는 로그가 나왔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세팅은 끝났지만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제가 파일들을 준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으라고 했지만 아직 그것까지 진행은 못했나 봅니다. 자, 이제 뭔가 또 혼자서 돌다가 완성했다는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아까부터 테스트 얘기하더니 테스트 데이터 100개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넣으라고 얘기해놓고 프론트엔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남이라고 검색했는데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데이터가 나오네요. 샘플 데이터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에 강남구 있는 상호의 정보가 업종과 주소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수에서 100개로 나타난 걸 보니 실제로 100개 데이터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죠? 아까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개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 임포트 데이터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로 명령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데이터 개수가 많아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짧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데이터 125만 개가 넘게 들어갔군요.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류 데이터도 1200여 개가 나왔는데 모두 다 넣으려고 했으나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하면서 0.1%라고 로그가 나왔네요. 데이터가 일부 안 들어갔지만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출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파베이스 웹사이트에 가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만 하고 데이터가 확인 안 될 수 있으니 항상 크로스 체크해 주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 에디터에 갔더니 하단에 데이터의 개수가 노출되고 있고 표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데이터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신뢰가 갑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들어갔으니 서버를 켜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남이라고 검색했는데요. 데이터 개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걸 보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전체 데이터 개수나 시도수, 업종수 같은 부분의 숫자가 노출되지 않네요. 이거는 간단한 버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터의 리스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만 나오는데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만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있어서 타임아웃이 걸리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한해 놓거나 너무 무리하게 처리되면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정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테이블 즉 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모든 125만 개의 데이터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 그것을 모두 계산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이블로 목적에 맞게 나눠서 그 테이블마다 API와 연동되게 처리하여서 복합적이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필터 정보들과 같이 시도, 시군구,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업종 등등의 정보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가 상권 정보의 상호명이 아무래도 유니크한 정보이다 보니 해당 상호명과 방금 언급한 필터 정보들과 매칭한 별도의 데이터를 두면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결과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까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점검이 되었고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잘 다루고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50% 이상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필터 하나 선택하기도 어려웠는데 50% 이상 향상됐다고 하면 이번엔 타임아웃 걸리지 않고 빠르게 나오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필터를 다양하게 넣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공구에 필터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타임아웃 걸리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데이터를 모두 조회할 필요 없이 필요 정보만 스크리닝하고 그것과 맞는 결과만 출력하게 하는 식으로 빠르게 해결되게 구현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백엔드를 통해 데이터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구축해봤습니다. 지금은 정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필요한 때에 맞춰 불러오는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PI를 통해 가변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나 혹은 마찬가지로 외부 API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구현하는 것을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